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너무 없으면 그거를 잘 굴릴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돈을 먼저 모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단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이. 제가 금융 문맹이기도 했고 그때는 이런 유튜브 이런 것도 없었고 단순히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돈을 들고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현실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어요. 딱 5천이면. 근데 5천이 안 되는 돈을 내가 지금 500만 원 있는데 그 5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500을 자꾸 내가 실력이 없는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에 굴리려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수익률 높은 게 절약이에요, 절약. 10% 수익보다 10% 절약이 쉽죠. 훨씬 쉬워요. 내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막 욕심만 있어요. 투자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500만 원 있어요. 어렵게 모은 돈 500이 있어요. 500으로 10% 수익을 내서 550만 원 만드는 것보다 50만 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5천만 원까지 모으는 거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의 결과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잘 면밀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짬부님 채널 왜 나오는 줄 알아요? 다 저한테 투자를 물어봐요. 다 1,0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걸 투자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단계가 그 공통점은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좀 생각난다. 저도 극도로 아꼈거든요. 어떻게 아끼셨어요? 2,900원짜리 구내식당, 남의 회사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한테 달라붙어 있는 안 좋은 습관을 떼버리고 싶었어요. 그게 뭔데요? 생각 없이 돈 쓰는 거. 한번 기억나는 게 제가 부천 임장 갔을 때였는데 그때 현찰만 들고 다녔거든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차비를. 차비가 없는 거예요. 부천에서 걸어갔어요. 진짜요? 부천에서 서울까지? 강서구까지. 그게 가능해요? 네,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저를 건강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도 정신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터덜터덜 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뿌듯함? 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있었어.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생겨요. 맞아요. 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고, 그때 제가 그럼 투자를 막 엄청 잘했냐? 못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투자를 잘하는 거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단계를 겪으면서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의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거랑 하기 싫은 거로 나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걸로 나눠야 돼.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자산을 불리고 싶다, 그거를 내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영역의 일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고 싶은데 횡단보도가 없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일로 건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난 지금 여기서 건너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럼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거든요. 저기까지 가서 횡단보도 건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를 일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부자다, 부를 원한다. 그러면 그 부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시간, 노력, 이게 필요해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면 이 세 가지 중에 나한테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거든요. 20대 분들을 한번 예를 들면 돈, 시간, 노력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난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이 세 개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대. 이거 돈을 채우면 돼요. 돈은 어떻게 채우냐? 모으면 돼요. 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 부족하다고 하면 꼰대 소리 듣겠지만 필요한 얘기니까. 시간은요?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돈과 노력을 다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갖고 아껴야 된다. 제가 짬부님 채널 나온 건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아끼시는 게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거. 지금 20만 원 굴려서 그거 100만 원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내가 더 많이 아끼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값어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40대로서. 이거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고, 현실적인 건 뭐냐면 소득과 자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을 늘리는 거 중요해요. 자산을 잘 가꾸지 못하고 소득만 많이 늘린다고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겁나 장사 잘 되는 데 있어요. 엄청 뭐 1년에 뭐 3억 벌어. 근데 내가 그 가게 문 셔터문 안 올리면 3억이 안 들어와. 근데 1년에 3억 번다고 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1년에 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소득 구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자산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부자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 부동산, 금, 은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내 업장 셔터문을 올리지 않아도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부수입을 늘리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나 공부를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목표로 다가가는 데는 2%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무일푼인 20대라면 먼저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시간당 단가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1시간 일하면 1,000원 받았는데 이제는 어딘가에서 1시간 일하면 2만 원, 3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나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1단계. 네. 그와 동시에 돈을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티끌은 굴려도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될 수 있을 만한 눈덩이 정도로 불리는 거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내 몸값을 높이면서. 그리고 나서 잉여 소득이 발생하는 수준까지의 소득이 생겼다. 매달 뭐 한 200, 300이 모이는 정도까지의 소득 수준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돈을 또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 모은 돈을 어디다가 파킹할지에 대해서 연구할 것 같아요.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시간이니까. 내 20대, 30대라는 소중한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한 달은 미국 주식, 한 달은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한 달은 경매, 한 달은 ETF 간접 투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기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이 이만큼인데 항상 여기까지 와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나한테 맞는 뭔가 하나를 정하고 걔한테 미친 듯이 몰입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건 그게 부가가치가 있는 영역이어야 돼요. 돈을 만들어내는 영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게임에 미친 듯이 몰입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게임이야. 부가가치 없는 게임. 그러면은 돈은 못 벌거든요. 우리는 돈 얘기하는 데니까.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이 벌어지는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 몰입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거 하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도 잃고 아이와의 시간 이런 것들 다 잃었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이겨내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하거나 부자 되긴 글렀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털끝만큼도 없어요. 네. 왜냐면 그분은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그 상태로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부자가 되길 갈망하는 건 모순이에요. 처음에는 막 저 스스로 막 힘들어했어요. 아씨 나는 왜 이런 상황이야? 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마음만 속만 쓰리고 그래서 바꿔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언제까지는 내가 이거를 정리하고 아이한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집에 가지 않는 게 내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다시 물러나서 임장하러 간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해나갔죠. 돈 모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참으면 돈을 지금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당겨진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버텼고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짬부님 채널 구독자분들처럼 댓글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서로 응원해주고 그죠? 저축률 막 자랑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으면 절대 못했어요. 저는 진짜 의지박약이고 되게 멘탈도 되게 또 막 마음도 약해가지고 맨날 임장하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애가 보고 싶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근데 그때 제 주변에서 저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안에 저를 노출시켰던 것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이제 은퇴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값어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드실겠지만 돈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말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잘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그런 악플이 많았어요. 20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본인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도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왜 그러고 사냐라고 말하는 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를 인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짬부님도 그런 걸로 뭐 속상해할 필요 없지 뭐. 맞아. 저는 솔직히 약간 너나미님처럼 아직 뭐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확신까지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신을 얻어요. 이런 말들로. 그렇죠. 근데 나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저도 하다 현타 오고 힘들잖아요. 네. 그럼 저보다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요. 그냥 20대 때는 똑같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저도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계약서도 안 써봤고 그래도 충분히 몰입의 시간을 거치면 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게 되게 엄청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 줬습니까? 저 35살. 짬분이 28이면 짬분이 41살 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때 가서 막 나 손절하는 거 아니야? 제가 서울 입성을 한다면 서울 입성 기념 네. 방송하고 짬분님 집에서 너무 뒤에 좋다. 한강 배경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풀 영상은 링크 타고 볼 수 있는 분들만 해가지고 아예 공개를 해야겠어요. 아, 너무 소중한. 안녕. 흰점보